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나한테 훅 끌려오는 느낌이 들었구나.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여는 느낌이 들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달인입니다. 네, 여러분 신학기 첫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들 잘하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여러분들? 조금만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신학기에 우리 교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어떤 준비를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아이들이 적응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맞는가? 아이들이 적응을 하기 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는가? 하고 질문을 하면서 정말 지금부터는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이 적응을 쉽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네, 물론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하겠죠. 물리적으로 어떤 매력적인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이 더 적응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요소가 있겠죠. 교육적인 요소 또는 교사가 안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편과 불안과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적응은 쉬워진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던져버릴 만큼 정말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 요소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 교사의 안내 이런 건 사실 아이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내면에서 스스로 하고 싶도록, 즉 아이가 동기 유발이 되도록, 내가 원해 가고 싶도록 만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아주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정말 아이가 원에 가고 싶다, 나 원 좋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건 교사에 대한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교사를 좋아하게 되면은 원에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를 첫날에 딱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첫날에 수행해야 하셔야 할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호감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챕터를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나한테 훅 끌려오는 느낌이 들었구나.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여는 느낌이 들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의 원칙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와서 신학기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심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야기 들으시면 제가 이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 지금 신학기 첫날 되기 마지막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요소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신다면 첫날에 그 항목을 인지를 하면서 맞아, 내가 이런 거를 적용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한 첫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학기 첫날 아이들에게 호감을 심어줄 수 있는 4가지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애정 공세입니다. 제가 아주 여러 영상에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왔었고, 위 영상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호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저한테 선생님 좋아요 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는 후배 교사들한테 호감이 아주 많이 가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첫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선생님은 너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팍팍팍팍 아주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기 첫날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미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미미가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너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등 네가 좋아 라는 표현을 언어적으로 반드시 첫날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포옹을 한다든지,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다든지, 무릎 위에 앉힌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아이가 따뜻한 스킨십으로 느낄 만한 것들을 반드시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은 선생님이 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사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살짝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애정 공세를 하면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거는 아주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우리가 애정 공세를 하는데 아이마다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첫날에 느낄 감정의 유형으로 나눠서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첫날 느낄 감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설레임, 기대감. 4가지로 그냥 제가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물론 부수적인 감정들 더 있긴 하겠죠. 자, 유형을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 대해서요, 걱정과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올까요? 바로 이런 생각이죠. 선생님이 내 이름 알까?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알까? 선생님이 나를 좋아할까? 무서우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아이가 등원을 합니다. 자, 그 생각을 한 번에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애정 공세를 퍼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당연히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를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불안과 걱정의 정도가 아주 많이 낮아져요. 물론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낮아지는 게 좀 더뎌요. 그렇긴 하지만 그 아이들도 교사가 애정 공세를 첫날에 많이 보여주면요, 이게 어떤 믿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적응은 아직 덜 됐지만, 낯가림이 아직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애정 공세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유형의 아이들은요, 설렘과 기대감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너무 좋죠, 선생님들?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사실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들, 낯가림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교사가 가만히 있어도 정말 촥촥 몸에 잘 달라붙고 잘 안기고, 그래서 우리 힘든 첫날을 조금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교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갖춰진 안정된 아이들한테 숟가락만 톡 얹는다는 느낌으로 교사가 첫날에 이 아이한테 애정 공세를 팍팍 해주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 완전 좋아,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좋아해 라고 이렇게 믿음이 전환되면은요, 이 아이는 앞으로 교사가 이 적응하는 한 달 동안, 다른 아이들이 적응한 한 달 동안 교사를 상당히 잘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 무조건적인 내 편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첫날 반드시 이 아이들한테도 애정 공세를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신경 써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불안과 걱정, 기대감, 설렘을 적절하게 다 갖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예요. 근데 뭐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적응 잘하는 아이, 조금 덜 적응한 아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주 많이 신경 쓰는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이미 이 아이 신경 많이 써야 될 아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아이들 있죠? 또는 아주 말썽꾸러기라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우리 학급에 배정이 되었어요. 그 아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아이라면 신학기 첫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실 것 같으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정말 어떤 시작이 되냐면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거를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안 좋았던 감정, 예전 선생님이 나를 미워했다면, 나를 말썽꾸러기로 어떤 프레임을 씌웠다면 그거를 없애고 나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선생님도 나를 싫어할까? 예전에 내가 한 일을 이 선생님도 알고 있을까? 이 선생님은 과연 나를 좋아하기는 할까? 또 혼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또 나를 그런 아이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린 채로 이 아이는 등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요, 미약하게나마 그래도 새로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첫날에 등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애정 공세로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걱정과 불안에 대한 거를 싹 다 지우고 우리 앞으로 이 반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 이 반에서는 나는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원생이라서 그 아이의 전적을 알지라도 네, 그 아이의 이전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듯이 언급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첫날 이런 조금 다루기 힘든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는 무한 애정 공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첫날 제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이런 표정 지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일이야? 예전 선생님들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애정 공세를 나를 진짜 좋아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표정을 짓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더욱 애정 공세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사랑을 덜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한테 호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보여준다면 인간인지라 아이들도 마음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져요. 다루기 힘든 아이들은 첫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일수록 더 많이 애정 공세를 해주세요. 이전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했는데 저는 첫 그 맺음을 잘 맺었기 때문에 정말 수월하게 그 아이가 제 말을 잘 듣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따르고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날 아이들을 싹 하고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호감을 주는 데 있어서 개개인으로도 분명히 줘야 되겠지만 단체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뭘까요? 단체로 교사가 애정 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자, 어떤 시간에 하면 좋을까요? 네, 귀가 인사, 네, 귀가 시간, 네, 단체 애정 공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귀가 인사 시간에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오늘 하루 동안 첫날에 너희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오늘 우리 해외반에서 첫날을 지내봤는데 너희들 오늘 어떤 재미있는 놀이 했는지 혹시 이야기해볼 친구 있을까? 또는 얘들아, 오늘 우리 해외반에서 첫날을 지내보았는데 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해줄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첫날이어서 잘 이야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가 그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항상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네, 선생님이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예시를 살짝 들어보자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해외반에서 지냈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네! 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선생님 오늘 하루 동안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봐도 될까? 하면 애들이 네 해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얘들아, 선생님 어제 밤만 해도 너희들을 만날 생각이 너무 기대되고 떨리고 또 너희들이 과연 선생님을 좋아해줄지 살짝 걱정하면서 사실은 왔거든. 그런데 오늘 너희들을 만나니까 선생님 걱정이 완전히 싹 다 사라졌어. 선생님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먼저 와서 선생님을 안아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좀 부끄러워하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이 선생님은 너무 사랑스럽더라. 너무 귀엽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또 어떤 친구는 고개도 잘 끄덕이고 대답도 네 하고 이렇게 잘 해줘서 우리 해울반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구나 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내일, 그 다음 날, 그 다음 일주일 뒤 우리 1년 동안 7살 동안 또는 6살 동안 해울반에서 지내는 날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되었어,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볼 친구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뭐 한두 명 정도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건 만 4, 5세에 맞춰진 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령에 맞게 짧게, 어린 연령일수록 짧게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요. 객관식으로 어땠어? 뭐 즐거웠어?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하시면서 애정공세 멘트를 많이 날려주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완전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멘트를 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첫 번째 항목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다시 정리하자면 첫날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개개인의 각각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너를 아주 좋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의 언어적인 표현을 아이한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 언제라도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순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순간, 무릎에 앉힐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부드럽게 스킨십 해주시면서 아이한테 따스함을 전달하는 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한테도 호감을 줄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아이가 언어로 부모님께 전달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교사가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은근히 교사가 아이한테 이런 멘트를 날렸다, 그리고 또 은근히 교사가 아이한테 이런 스킨십을 하면서 따스함을 보였다는 걸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항목이 좀 사실 설명이 길었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유사성 드러내기인데요. 마케팅 전략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판매자가 고객과 자신의 공통점 찾아내는 게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 있을 만큼 유사성을 드러내는 순간 이 고객이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은 누구죠? 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교사의 공통점을 무조건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첫날에 이 전략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미미 오늘 노란색 양말 신었구나. 선생님 양말에도 여기 노란색이 들어갔는데 우리 똑같은 노란색 양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와, 미미는 감자를 잘 먹는구나. 선생님도 봐봐. 여기 감자 잘 먹었지. 선생님도 감자 좋아하는데 우리 미미도 감자 좋아하고 선생님도 감자 좋아하고 우리 똑같네. 또는 나나야 안녕. 선생님은 이나라 선생님이야. 우리 나나 이름에도 나, 선생님 이름에도 나, 우리 이름에 똑같은 나가 들어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팍팍팍 뽑아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하면서 살짝쿵 교사에게 마음을 조금 여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사 티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요, 그 똑같은 거 찾은 거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면 물론이고, 아이 자체도 교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나는 같은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호감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점을 좀 많이 첫날에 찾아주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게 기억해야 될 건, 첫날에 특히 울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아이라면 우는 아이한테 유사성을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네, 유사성 있는 경험으로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게 있죠. 선생님도 우리 미미처럼 6살 때 처음에 새로운 반에 갔을 때 조금 너무 떨리고 그래서 울었어. 그리고 그날따라 선생님도 엄마가 진짜 많이 보고 싶더라. 우리 미미도 그런 걸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나도 너처럼 6살 때 똑같이 울었어. 아이가 생각할 때는요, 울면 안 되는데 난 울어. 아이가 생각할 때 약간 부정적이다 느껴지는 그런 행동이지만, 그런 나랑 똑같은 행동을 선생님도 했다고? 라고 하는 순간 유사적인 경험이 딱 매치가 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호감을 조금 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사성이 경험에서 감정으로 들어가면 공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울음의 정도가 조금 낮아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교사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대처 방식에 적용해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같은 거 아이하고 찾는 거, 그리고 같은 경험을 찾아서 선생님도 지난번에 그랬는데 선생님도 어제 그거 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네, 그러면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확률을 확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연상하기입니다. 연상하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상하기는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요소와 그 상대가 연결되면은 호감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딱 떠올려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경험을 딱 떠올리는데 그 경험 안에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교사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날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놀이를 간다, 또는 실내에서 역할놀이를 한다,
여기에 교사가 껴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교사가 한 번의 노력으로 여러 명의 아이들 기억 속에 연상이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 교사가 들어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 교사가 조금 참여해서 같이 첫날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놀이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랬다고 한 부분에만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 그룹에 가서 참여를 하시고, 그치만 우리 학급이 통솔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면 놀이 참여보다는 아이들의 적응을 조금 돕는 쪽으로 가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즐거운 경험 속에 교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전략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한마디라도 던지거나 음식을 역할 영역에 가서 한 번이라도 먹으면서 오버 액션을 취하면서 오면 아이들이 느끼는 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은요, 여기 위 영상에서 아까 언급했던 영상이죠.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마지막 기억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전략에도 마지막을 어떤 멘트를 날릴 것인가, 이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부모님 데리러 왔을 때 이렇게 하원하는 시간, 귀가하는 시간이 가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원에서의. 그래서 그 시간을 좋게 탁 세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첫날은 분명 모든 아이들의 옷 매무새를 다 만져주고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러운 거는 뭐냐면 아이들 옷 매무새를 이렇게 조금 만져준다거나 가방 매는 걸 도와주게 돼 있어요, 교사가. 그럼 그 순간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건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미미야, 오늘 하루 어땠어? 선생님은 아까 우리 미미랑 그 미술에 앉아서 같이 우리 오리 종이접기 했잖아. 그게 선생님 너무 기억에 남아. 너무 재밌었어 하고 아이한테 한 번 더 우리와 함께한 경험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미미랑 오늘 하루 지내보니까, 옷 입히면서 하루 지내보니까 선생님은 우리 미미가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데 우리 미미는 어때? 정말? 아이가 좋아요라고 했을 경우 정말 너무 다행이다, 너무 고마워, 미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진짜 미미랑 헤어지기 싫다, 안아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안아주세요. 미미랑 헤어지기 싫다,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어. 미미도 그래? 그래, 그럼 미미야, 우리 내일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고 싶을 것 같아? 너무 다행이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일 얼른 빨리 돼서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자, 옷 매무새 가방 입히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세요. 마지막 스킨십으로 따뜻하게, 금방 안는 게 아니라 한 3, 4, 5초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아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따뜻함을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그러면서 애정 공세를 팍팍팍 해주시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 뭘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봐요. 오늘 유치원,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선생님은 어때? 어떤 놀이 했어? 뭐가 기억에 나니? 분명히 물어봐요, 부모님들은. 그러면 아이가 어땠지라고 떠올릴 때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경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상 속에서 마지막 순간이 뭔가 기분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 뻔한 항목이에요. 바로 준비된 외모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매력도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인상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해요. 그쵸?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저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 초년생일 때도 저한테 깎고 들어가는 얼굴이래요. 깎고 들어가는 얼굴. 그래서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세팅을 한다면 첫인상을 좋게 심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첫인상을 잘 세팅한 이후로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외모인데요, 외모라고 말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세팅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호감을 주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는요, 친절하고 밝은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긴 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더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세팅해주면 되는데요. 친절하고 밝은 사람. 그러면 특히 상의 같은 경우에는요, 밝은 색상, 아이보리 색상이나 아니면 파스텔 톤의 조금 밝은 색감의 옷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조금 전달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딱 달라붙는 승무원 같은 복장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제 치마 라인 같은 것,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입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당연히 메이크업은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라인 제발 진하게 두껍게 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것도 해주면 몇 배를 이뻐 보이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는 근데 사실은 저는 딱 달라붙는 진주나 딱 달라붙는 큐빅 정도 하거든요. 네, 그게 좀 깔끔하게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리고, 머리도 저는 묶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머리가 내려온 것보다요, 머리를 묶었을 때 사람의 이목구비나 인상이나 얼굴 라인이 팍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교사의 얼굴 생김새를 기억하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본 세팅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옷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스마일, 웃는 거예요. 네, 표정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볼 때 계속 웃어야 돼요. 첫날은 특히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는 연습하셔야 돼요. 사람마다요, 웃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웃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웃는 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초임 때 깨닫고 그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울 보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 있죠? 얘들아, 오늘 우리 혈반에서 하루 어땠어? 라고 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을 때도 미소를 머금은 채로 말하는 연습. 얘들아, 왔어? 얘들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하는 연습을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루 이틀이라도 꼭 하시고 첫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 뻔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찍어서 오늘 바로 영상을 올릴 계획이에요. 갑자기 찍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학기 갑자기 제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4가지 요소 뭐였죠? 여러분들, 뭐였어요? 빨리 떠올리세요. 네, 애정 공세, 그 다음에 유사성 찾기, 그 다음 연상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준비된 외모입니다. 자, 제 영상이 이제 마무리되면 여러분들 그거 바로 지금 세팅하셔야 돼요.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특히 옷 같은 것도 미리 다 세팅해서 입어보시고 움직여보시고 이런 거를 다 지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제 영상이 여러분이 첫날 아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